나약함에 동정을 구하지 말고 당당함에 지지를 받는 여성들이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대라는 것은 열등한 위치의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에겐 우대란 오히려 무시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리뷰입니다. 2023년 7월 26일 더운 여름입니다. 나시 입었어요. 더워서.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들의 병역 가산점에 대해 엄청 반대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은 임신으로 출산을 하며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살다 그런 빈약한 궤변은 처음입니다. 병역은 의무이고 출산은 선택이기 때문이죠. 물론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매우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항이지만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강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고통은 선택에 수반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가령 반대로 출산에 대한 엄청난 희열이 있다면 그럼 무엇으로 반박을 할까요? 군 복무 중 2년의 황금 같은 시간을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왜 국가는 남자들만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를 여성들도 민간 기업에서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같은 기간 여성들은 취업을 위해 또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평등을 외치려면 의무도 동등하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체력이 약해서요? 그럼 모든 여군들은 트랜스젠더입니까? 왜 여성이라고 체력을 운운하는 건지. 전쟁이 나면 여성들만 골라 죽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위기가 옵니다. 군대에서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체력이 남성보다 못하다면 행정병이나 군의관이나 통신병이나 얼마든지 가능하고 체력도 단련하기 나름입니다. 여성은 군대 가는 대신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병역 가점제로 남성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1인 여성에 대한 복지를 해달라는 안건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왜 선택적 차등 복지를 주장하면서 평등을 거론하는 오류를 자초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저도 여자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는 합리성과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건데 1인 여성의 복지를 주장하는 건 1인 남성은요? 1인 노인은요? 1인 청소년은요? 여친에게 까인 남성처럼 싱글족을 위한 복지는요? 미혼모에 대한 복지와 미혼부에 대한 복지도 계속 늘려달라고 하면요?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다 보면 진짜 바보 됩니다. 임대아파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임대아파트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생계 지원에 익숙해져 있으면 내가 사먹는 쌀값도 아까워지고 소득이 발생되는 일도 꺼리게 됩니다. 복지로 60만 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고생해서 40만 원을 더 벌 바에는 놀면서 40만 원을 덜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250만 명이고 65세 고령 인구는 838만 명이고요. 3년 후면 25세 이후는 270만 명, 65세 고령 인구는 970만 명, 그러니까 약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1인당 청년이 거의 4명을 부양해야 하는 복지 재앙이 코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은 줄어드는데 계속 복지만 늘려달라고 하면 결국 다 죽자는 겁니다. 부양할 청년 세대들도 죽을 맛이고 우리나라는 세대를 막론하고 전부 다 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이 죽어간다는 증표이죠. 고령 인구도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자 취업은 늘고 노는 청년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이룩한 어른 세대가 복지 혜택을 더 받아야 마땅한 거죠.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애국심이 절로 생기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기게 한 것도 기성세대들의 피땀으로 일군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라 재정이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들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뒷받침될 미래세대가 저출산으로 절벽인데 왜 1인 복지를 운운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인 복지를 해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반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나 한심한 주장이 1인 여성의 복지를 늘리면 결혼은 더 회피할 수도 있고요. 이성과는 동거를 하면서도 1인 가구라고 정부에 손을 벌릴 테고요. 평균 소득 이하로 소득을 맞추기 위해 소득 증빙을 회피할 수도 있고 미신고 노동을 하는 등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나약함에 동정을 구하지 말고 당당함에 지지를 받는 여성들이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성 특별 주차장, 여성 민원 줄 없애기, 여성 특별 훈련 빼주기 뭐 등등 여성 하면서 스스로 약한 존재로 치부받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합니다. 굳이 왜 같은 인간으로 대우받는 것에서 배제되는 것에서 우월감을 느끼려 하는 걸까요? 그럼 군 가산제에 반대하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땐 가산제 부활을 외칠 건가요? 오늘은 안티를 감안하고 영상을 만듭니다.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모든 국민의 의무를 다 져야 하는데 왜 국방의 의무만 빼주는 거죠? 여자도 총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훈련이든 대체 복무든 모든 걸 남자들과 똑같이 의무를 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복지로 무엇을 해달라 이런 것을 외치는 거는 쪽팔리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면 모를까 멀쩡한 사람들이 복지를 늘려달라고 하는 건 거지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거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에겐 당연히 가산점을 주고 군대 다녀온 여성도 가산점을 주면 평준화가 되겠죠? 그럼 가산점의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여성들이 출산을 무기로 들고 나왔으니까 그럼 군대 갔다 온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혜택을 주어 스스로 뿌듯한 애국심을 심어주는 게 더 보람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고 출산을 했더니 아이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져주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면 조금 가산점도 주고 몸이 약하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가를 위해 여성들이 2, 3년 정도 헌신하는 건 오히려 상당한 만족감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뿌듯할 것 같습니다. 우대라는 것은 열등한 위치의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에겐 우대란 오히려 무시하는 겁니다. 나중엔 미인 우대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